김길걸 사무처장 소개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언제 사진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네요. 예. 1987년이 아니라 언제라겠죠 이게? 2008년 놈입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만 그런 무도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2008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너무 황당한 일이 많았죠. 네, 대단하네요. 시사저널이 매년 한국을 이끄는 사람들을 뽑는데요. 시사저널이 뽑은 NGO 분야 1위 하셨죠? 예. 왜 이렇게 쑥스럽게 하세요? 늦게 오셔서.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애기 밥을 차려주곤이라고. 애 밥은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애기 엄마가 새벽에 그냥 인권의 문제죠. 출근하면서 밥을 안 오늘은 애기 밥은 당신 챙겨줘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아주 재밌는 좌식 방송이라고. 예, 역시 좌파들이어가지고 좌식 방송을 하고 남가자동, 북가자동, 좌석버스, 좌변기 이런 것만 이용하시잖아요. 예. 우동 안 먹고. 예. 아무튼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예. 제가 정영도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쑥스럽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마련한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빵하고 커피. 이건 고맙습니다. 애기 밥은 차려주고 식사 안 하시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는 밥은 못 먹고 왔어요. 밥 차려주고 냉장고에 잘 넣어놔라 너 하고 와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늦었다 아빠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와버렸어요. 다음에 실검 보시면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은 제가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1월달에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월달에 한꺼번에 내면 10%가 할인이 됩니다.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도 드려야 되는데 통신비 얘기하세요. 그 선택약정 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신 가입할 때 그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보조금을 받잖아요. 법정 용어로는 지원금인데 그거 대신 나는 요금 할인을 선택받겠다. 그래서 선택약정 할인인 거거든요. 이 제도를 100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이용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내가 몇 년 전에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약정 기간이 다 지났으면 다시 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조금을 받았었어도 SK, TKT, LG 114로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선택약정 할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선택약정 할인, 약정 요금 할인 최소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요금이 할인되는 거예요. 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개 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개 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본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사전에 좀 고지하고 자기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철저히 고지나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4로 전화해서 일단 25% 요금 할인 받으시라. 이게 이 시대에 참 시민운동가시네 우리 안진걸 처장이. 진짜. 저는 우리 국민의 지갑을 생각해주는 시민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민생을 생각하는. 그런 자격은 없고. 우리 제작진이 마련한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빵하고 커피. 이건 고맙습니다. 애기 밥은 차려주고 식사 안 하시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저는 밥은 못 먹고 왔어요. 드세요. 밥 차려주고 냉장고에 잘 넣어놔라 너 하고 와버렸거든요. 저는 지금 늦었다 아빠 지금 큰일 났다 하면서 와버렸어요. 자, 좀 드시고 하시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재외교포 전 세계적인 우리 민주정편의 시청자 여러분 2018년 1월 12일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한파를 뜯고 역대급 한파를 뚫고 실시간 채팅창을 이렇게 막 난리네요. 진짜 황처사님, 태양강님, 반야지혜님, 무적교님, 와 역대급 채팅방입니다. 추워서 방에 계시나?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는 아무튼 지금 역대급으로 채팅방이 뜨겁다. 밤에 날씨는 한파로 아주 추워 죽겠는데 저 지금 발 시려 죽겠어요. 이거 발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제가 발을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제 앉아서 하거든요. 이게 최초의 가부좌 방송이잖아요. 가부좌 앵커.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이 좀 시렵네요. 이게 털신을 누가 좀 사주시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김현성의 실검연구소는 여러분들을 실검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실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저녁 약속 좀 이렇게 털 때 제가 좀 이게 막 터실 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오늘 하루 실검을 보면서 오늘 점심과 저녁에 어떤 이렇게 터는 거에 도움이 드리고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검을 읽어드리면서 실검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도 여러분과 같이. 그러니까 무적 교주님이 양말에 빵꾸 난 거 아니냐. 일부러 빵꾸를 내려고요. 그래야 양말을 사주실 것 같아서. 예, 아무튼 김영규님, 예, 반갑습니다. 다본다님도 반갑고, 아 이게 추워요. 태양광님, 실내가 추워요. 태양광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좀 이게 난로 하나 좀 필요해요. 아 반야지혜님, 민정은 후생복지 강화하라. 이거 정말 맞아요. 저는 민주정 편이 엄청난 방송인 줄 알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 지금 엄청난 방송이다. 인터넷 방송의 넘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그 데일리 방송을 허락했는데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어요. 이 너무 추워가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목도리를 못 풀어요. 목도리를 너무 추워갖고 지금 이제 윗 저고리도 입고 하려 그랬더니 그게 또 좀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히키코모리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이나 저녁 약속이 있는 이 홀로 사는 남자가 이 오피스텔에서 오늘 이제 점심 약속을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털어야 되는데 아 무슨 얘기를 터냐 할 때 이제 이게 제가 딱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여러분하고 그냥 아침에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하고 같이 한다. 그것을 방송으로 한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잠시 후에 오늘의 실검인 오늘의 실검인 주간 실검인으로는 이 5번째 방송만에 이 국회의원 이계호 의원 담양 영광 장성 한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계호 의원이 잠시 후에 출연해서 실검을 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을 좀 모시고 함께 실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이계호 의원 오시기 전에 우리 오늘 실검을 털기 전에 우리가 김현성 한번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실검 방식으로 우리가 그 김현성을 이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제가 말로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김현성을 검색하십시오. 예, 김현성 검색하면 이제 가수 김현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 슬픔 변명이니 뭐 이등병의 편지는 이분이 안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김현성이 슬픔 해분과 슬픈 변명을 부른 김현성이 있고 이등병의 편지를 작곡하고 부른 이 김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아마 그 지금 앞에 있는 김현성은 그 아마 이게 슬픈 변명이나 뭐 해분을 불었던 같고 이 다음에 이등병의 편지는 남은 김현성입니다. 가수와 선수 이렇게 다 검색되고요. 그리고 빨리 됐어요? 예, 12명이나 됐네요.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 벌써 오셨어요? 예, 예. 아, 들어오세요. 예, 의원님 들어오세요. 예, 의원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주간 실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그 신발 벗고 아니 최고위 끝나자마자 왔는데. 예, 이런 방송 처음이시죠? 아 예. 예, 신발 벗고 이게 앉아갖고 신발 벗고 옆으로 가야죠. 예,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냥. 예, 편하게 앉으세요. 아 이렇게요? 예, 예,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예, 제일 편한 자세로 발 쭉 뻗고 계셔도 돼요. 발은 안 나오니까. 지금 받았어요. 예, 우리 의원님 이렇게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은 처음이니까 늘 이게 그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시다가 저 물 좀 마셔도 예, 예, 마시세요. 예, 좀 저도 이제 좀 조금 빨리 오셨어요, 의원님이. 근데 아무튼 우리 방송이라는 게 뭐 딱 정해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오신 우리 저기 채팅창 보시면 저희 네, 지금 네. 이제 저희 들어와서 채팅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저 담양 장성 영광 한평을 지역구로 계시는 이계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다본다님이 의원님 반갑습니다라고 아, 이제 예. 오셨네요. 예, 아유. 아무튼 의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다본다님 감사합니다. 예, 김영균님도 네.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게 예, 얘기하네요. 김영균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튼 의원님 뭐 오늘 추우신데 어떻게 서울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네. 지역에 주로 있고요. 요즘 회의가 없기 때문에 예. 있고 어제 저녁에 올라와서 서울 집에서 자고 아침에 최고위원회 참석하고 예. 최고위원회 참석하고
끝나자마자 아주 총알처럼 달려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실검 연구소가 지금 5번째 방송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5번째 방송인데 처음으로 예. 현직 국회의원을 초대 우리 중해 주셨어요. 민주당 121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네, 처음입니다. 아유, 실검 연구소의 첫 당에서 번째. 1등 나보기 처음이네요. 예,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예. 그 지금 저희 실검 연구소에서는 이 소개를 되게 예. 독특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을 이렇게 검색을 해볼 겁니다. 예, 이 검색을 해서 예.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게 네이버로 검색하셨네요? 예, 저는 이제 다음도 있고. 예, 다음도 저희 있고요. 저쪽은 다음이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이 의원님도 가끔 본인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저 기사 때문에 네, 검색. 댓글은 혹시 다르세요? 나쁜 댓글 보셨을 때? 나쁜 댓글도 가끔 있고요. 네, 네. 뭐저 댓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몰래 댓글 다시는 거 아니세요? 아유, 우리는 저는 원세훈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답니다. 예, 이계 의원은 원세훈이 아닙니다. 예, 자 인물 딱 보시니까 야, 네. 이 의원 되시고 나서 찍은 사진 같아요. 예, 두 개 다 아니 하나는 예, 다음 창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창은 의원 되고 나서 찍은 거고요. 예. 저 네이버 창은 아니네요. 보니까 자, 제가 1900 전남 부지사 시절에 네이버 찍은 창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네요. 그러시군요. 예, 그때 자, 나중에. 1959년 6월 23일생 예, 맞습니까? 예. 만 58세. 예, 지금 현재 58세. 예, 전남 담양이 고향이시고 예. 지금 현재 하면 우리 갔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1등 단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의원님이 해주셨어요. 저도 담양입니다. 우리 동양 선후배입니다. 아이고, 역시 의원님이 솔직하시. 여기 인터넷 방송을 아세요, 의원님이. 몰래 하려 그랬더니. 솔직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앵커를 당황시킨. 아무튼 그 소속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계시고. 예. 자, 수상 경력을 봤더니 되게 화려해요. 이게 보니까 이력이 뭐 1980년에 24회 행정고시를 패스하시고 전남정청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하셔서 뭐 총무과장, 목포시 부시장, 관광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국장, 실장 이 많은 타이틀 중에 제일 기억이 남거나 뭐 좀 하나 꼽으시라면 어떤 게 좀 기억이 남으세요? 1992년부터 예. 94년까지 했던 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 여기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예. 왜 그때가 좀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농업이 개방이 되는 국제 그때 또 경쟁으로 나가는 우루과이 시절,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뭐 30대 초반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또 거기서 뭐 그 당시는 관선 시절이었어요, 단체장이. 예. 그래서 얼른 군수도 나가고 뭐 그래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예. 날마다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데모만 일어나잖아요. 농업인들이 이렇게 농업인들이, 개방 반대한다고 막 농민들이 그때 개방 진짜 반대 데모 예. 일어나니까 뭐 그 데모 대화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요구 있으면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해서 할 일이 엄청 많아서 예. 그 자리에서 발을 못 빼고 거의 3년을 아주 과장을 3년 하신 거. 그 되게 일이 저 서울시에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과장 한 과를 3년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있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워낙 농민들의 요구가 절박하니까 그래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뭐 해야 하잖아요. 업무 영속성, 지속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자리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거의 말뚝처럼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그 당시 관선 시절이니까 군수를 나갔어야 되거든요. 못 나간 거예요. 그런 또 욕심도 좀 있으셨네 그때부터. 그런 욕심 공무원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중앙 관련된 부처가 내무부였는데 그 내무부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 그렇죠. 뭐 그런 정도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죠. 전신인데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올라갔죠. 96년도에 과장으로 올라갔는데 중앙으로. 그러네요 보니까. 중앙으로 빨리 올라가지 못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저로서는 그 공무원들 뭐 전보에 따라서 승진도 하고 막 하잖아요. 굉장히 큰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진심이 그러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정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계호 의원님이 있으신 게 아닌가. 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개인 욕심내고 나가갖고 민선 군수 정도 되겠다고 했으면 국회의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좀 30대 초반인데 뭐 얼마나 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의욕도 그렇다고. 빨리 좀 또 나가서 어떻게 좀 소위 그때 이제 속셈 말로 출세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안타깝기도 했고 또 그러나 농민들의 그 절박한 요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건 뭐 인생 일대 큰 보람이죠. 그렇죠.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공직자 시절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지금도 뭐 1초도 지체 없이 그때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 시절 그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거의 지배를 당일 퇴근을 못했어요. 밤마다 12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보통 2시 3시 들어가서 아침 또 8시면 나오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3년 동안 그렇지만은 가장 보람 있고 지금도 제가 그때 했던 일들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정말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생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루과이로 왔는데 반대하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치열했어요.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갖고 아무튼 그럴 때였는데 굉장히 치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떤 전라남도에서 농정과장을 하시면서 아무튼 그 농업민의 아픔을 같이 했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상도 참 많이 타시고 이 법안도 많이 발의하셨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책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본회의 출석이 나와요. 근데 2017년 총 33회 중에 100% 출석. 개근상. 지난해 개순상 받으신 거고 2016년 34회에서 33회 출석 1회 결석했네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부친상을 당하셔.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저 본회의 말이죠. 2020대 국회 막 개원돼 가지고 그때 저 지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도 뭐 본회의가 이제 그날 시간이 안 정해지고 여야가 이제 충돌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정해지고 있어서 언론 행사 끝나고 올라가겠다 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본회의를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여야 합의가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출석으로 해주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 저도 많이 이제 의원들 저도 이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들 많이 보지만 이렇게 개근하고 정근 이 정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잖아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저 회의를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는 것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회의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자기 필요한 의사 표시를 해야죠.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그거 잘하라고 그렇죠. 그거 감시하라고.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안 빠지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요. 최우선을 국회 회의 출석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본연의 임무 수행 이런 데 두고 있습니다.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듣습니까? 들어요. 열심히 볼 거예요.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 방송이 이 전국 방송이고 전 글로벌하게 보고 있는 방송이에요 지금. 저기 문꿀 아로미님 뭐 오늘 채팅창이 많이 들으셨네요. 의원님 오셨다고 제가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네요. 자 우리 한마디 더 이게 이력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법안 발의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신 편이에요. 좋은 법안을 많이 했죠. 보면 이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이게 계속 더보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 많은 법안 중에 혹시 우리 의원님이 조금 이 법안은 참 진짜 애정이 있다라는 이거 어떠세요? FTA 특별법. FTA 특별법. 근데 어떤 겁니까? 그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네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FTA를 체결을 하면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 손해를 보는 산업이 주로 이제 농수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산업은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제조업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예. 한중 FTA가 이제 체계 타결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농민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예. 현장에서. 근데 이에 대해서 이익을 본 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주신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 투자를 해서 다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무역협정 대책 특별법 이런 걸 이제 발의를 했는데 예, 예. 이건 뭐냐면 매년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자발적 기금으로 예. 한 1,000억 정도를 만듭니다. 10년 동안. 음. 그래서 농촌의 예산에 특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한중 FTA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대상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하는 업체들이 대상이 되겠죠. 네. 근데 법이 막 시행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사드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중국에 무역하는 업체들이 하나같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손해만 봤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이 시행 최대인데 계획대로 1,000억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을 만들 때 제 이제 법안에는 이 1,000억을 못 채우면 정부가 좀 대신 내도록 하자 이렇게 그 보전을 하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규정을 넣지 못하고 관심만 갖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시작이 처음에 예산 세워주겠습니까? 안 세워주지. 우리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조금 뭐 금년에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게 한중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중에 한중 하나고요. 관계도 조금 나아져서 어찌됐든 좀 이렇게 이제 이익이 좀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금년에는 채워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러면 각 시군별로 이제 군 단위로 보면 지역별로 한 20억 정도 연간 특별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상당히 큰 돈이죠. 돈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통과시켰던 법안 중에 아주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은 법안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아직 이 의결이 안 된 것 중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정법안인데. 국민의당이랑 지금 이렇게 같이 그렇죠. 좀 합의를 봐서 좀 이렇게 우리 당론법안으로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뭐 김성태 원내대표 오고 나서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처리를 못 하게 된 게 이제 공청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청회 재정법안이니까 일반적으로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안 소위에서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공청회가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전체 회의에서도 통과시키는 게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느닷없이 그 관행을 무시하고 이제 국방위에서 몇몇 의원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요구에 의해서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제쳐 놓고 있죠. 다음에 추후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또 공청회를 저도 이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서 하신 적이 있고요. 저 외에도 또 국민의당 의원들 또 몇 사람이 이제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이제 이미 한 실적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원용해서 뭐 파악을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여야가 어쨌든 뭐 이 5.18 진상조사가 필요한 데 대해서 무슨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죠. 전 국민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데 뭐 지만원 같은 정신학과 이상한 사람들이랑 안고 있지 다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해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을 시켜야 될 법안 그건 5.18 진상규명법.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5.18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지금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게 JTBC에서 5.18 문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발포. 그러니까요. 누가 발포를 시키냐. 그렇죠. 그게 이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원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두환일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맞습니다. 증거 찾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진상규명법에 밝히고자 하는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는 행방불명자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81명입니다. 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게. 어. 근데 저 지금 행방불명이 됐다고 신고가 된 사람이 441명이에요. 예, 예, 뭐 예. 상당한 그게 차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않습니까? 정부 발표와 예, 예. 실제와.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인정을 하는 것은 실제 그 사실관계,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들은 81명인데 실제로 신고가 된 사람은 441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예. 저는 또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예. 전남 도민들은 그분들이 바로 암 매장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딘가는 묻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암 매장자를 확인하고 찾아내는 노력이 굉장히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죠. 아,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이면 예. 아까 제가 지만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예.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막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 북한군 북한군이 와서 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그럼 이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군이 안 왔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걸. 그게 그때 그 의원님 사실로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사진에 갖고 음. 이 사람이 북한군이다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실제 광주에서 나타난 거잖아.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북한 사람 아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맞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진상규명법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또 제가 이제 5.18 또 다른 특별법 하나 더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5.18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 참가자에 대한 그 정말 명예를 더럽히고 예. 또 5.18의 정신을 훼손을 하는 예. 그런 어이없는 자들을 단죄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막 댓글 달고 막 일베에서 그렇습니다. 막 예를 이런 들면 뭐 친구들 가만 홍보원- 놔둬서는 안 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야 지금도. 예. 앞으로도 5.18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예.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맞-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차제에 반드시 5.18 명예훼손자 이런 데 대한 단죄의 근거 그것은 북한군이 왔겠어요. 내가 맞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내가 예. 대학생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 정말 너무도 어이없는 사실에 대한 예. 분명한 어떤 증거 예. 이걸 찾아내자.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 되고요. 네, 아까 네. 방금 우리 이 김 부장께서도 부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져요. 뭐냐면 어디에 안매장자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뭐 추정에 의한 사실도 있지만 예. 그 당시 헬기 기총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막 비행기가 떴다는 얘기도 있고 막. 아니 비행기가 뜨려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전투기가 예, 광주 예. 시민을 정말 거의 몰살시키려는 기도가 거의 있었다는 적으로 얘기죠. 적으로 보고 그렇죠. 군대가 군대가 움직인다는 건 공무원들이. 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 등등의 사실을 조금 명확하게 사실 여부와 또 그에 따른 여부를 밝히고 예.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역사적인 지금- 책임이라도 물어야 돼요. 지금 의원님 나오셔갖고 5.18 얘기했더니 그냥 아주 막 지금 뭐 댓글창이 굉장히 뭐 저는- 개새끼 뭐 살인자 뭐 네. 너무 댓글창이 험하네요. 이성 살인자. 아니 제가 목도리를 하는 건 지금 좀 감기가 좀 있고 좀 추워갖고 그래 이 방이 좀 지금 조금 이렇게 틀어놔서 좀 따뜻한데 조금 이따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옷만 입었다는데 이건 좀 색깔이 조금 같은 색깔인데 약간 그냥 입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저도 안 봤는데 늘 이거 입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늘 이거 의원님 한번 나중에 옷 한번 사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의원님이 저 좀 짠하다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짠하다고 100이나 105 주시면 됩니다. 그건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의원님 정말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소개하는 것만 해도 지금 벌써 한 20분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게 실검으로 소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이 이력이 너무 많고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그 법안을 전 두 가지를 보거든요. 법안을 얼마나 냈느냐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느냐. 예, 그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면에서는 거의 완벽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많이 냈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하시는. 농민을 위한 법안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일일이 너무 그렇죠. 오늘은 뭐 법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또. 자, 이제 우리 실검연구소가
원래 실검연구소가 예, 이 예. 실시간 검색어,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예. 이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왜 이게 실검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서로 얘기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 잠깐 하고 또 의원님 얘기 좀 들어갈게요. 예. 자, 저기 보시면 의원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실시간 검색어가 이런 실시간 검색어가 있어요. 안내상, 우현, 박종훈, 우상호, 이하이, 한숨, 썰전, 조세호, 김동률 연예인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아마 뭐 아는 사람은 우상호밖에 없네요. 아 우상호 뭐 우상호 씨가 왜 실검에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의원님, 예, 의원님이 좀 자신 있어 하시니까 예, 우상호가 왜 지금 실검에 올랐는지. 우상호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의원이시죠? 예, 의원이시고 또 19대 국회 때는 저 미방위를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같이 하셨구나. 그때 이제 우상호 대표님이 간사를 하셨죠. 저는 초선 의원이고. 보니까 의원님 이게 우상호 의원이 실검에 오른 건 이제 어제 이제 썰전에서 유시민 씨가 이게 언급을 했군요. 이 그 1987의 배경이 된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예, 우상호 의원이 저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들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우현이라고 압니다. 배우 아시죠? 우현. 거기서 1987에 형사로 나왔던가? 그렇죠. 그렇죠. 본부장. 시안본부장. 강민창.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내상이라고 옛날 그 설경구의 그 처형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이제 그분하고 이혼하시고 이제 이분 누구나 그 전채영이네요. 송윤아랑 결혼했으니까 아무튼 뭐 이런 아니 이게 우리 그냥 우리 실검에서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도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정보니까. 혹시 1987 보셨어요, 의원님? 당연히 봤죠. 아 그러세요? 뭐 어떠셨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엄청나게 울었어요. 제가 1987 당시에 제가 이제 행정고시 합격하고 군대 갔다 막 제대해가지고 전남도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시대거든요. 계장했죠. 그 당시 계장. 사무관이니까. 그 하는데 뭐 1987년에 이제 계속해서 뭐 광주니까 오직 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전남도청 앞에서 이제 광주에 시위가 계속되고 정말 시위에 이루어진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 절실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갈 수는 없고 현직 공무원이니까 막 공직자였으니까 초임 사무관이니까 가지도 못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제 도청 사람들이 도청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뭐 손도 흔들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5.18 묘지 한 번씩 가보는 거. 그게 이제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전남도청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도 뭐 거의 민주투사 수준입니다. 공무원이었지만 그렇죠. 누구보다도 전두환 싫어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반드시 우리가 민주화 이룩해서 정말 직선에 의한 좋은 대통령 만들어내자는 정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다 하나같이. 그 영화에서는 모이면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영화를 보시면서 가장 좀 슬프거나 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이제 김태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한열의 친구가 했던 후배군요. 후배가 했던 그 말이 기억에 많이 남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뀌었다. 기억에 뭐 이런. 이제 남는 말들이야 많죠. 정철아 할 말 없대. 말씀도 그 아버지 그 절규. 정말 너무 슬펐고요. 가장 가슴을 울리는 장면은 그 유골을 그 뿌리면서. 저는 이게 뿌렸는데 물 가서 잡아갖고 막 아버지가 할 때 진짜 슬프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가지 말 왜 못 가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왜 못 가냐 정철아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당원들하고 같이 봤어요. 아주 뭐 펑펑펑 울었죠. 맞습니다. 진짜 그 시절을 기억한 지금 오늘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원래. 이제 세 가지 이게 국민들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느냐도 사실 국회의원의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까지 또 갖추셨네요. 아무튼 그 기쁜 소식이 지금 신과 함께는 계속 올라 1000만을 넘다가 지금 하강 국면인데
이게 보니까 3주 개봉한 영화가 갑자기 이렇게 1등 예매율 1등 되는 게 드물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역주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1987이 그러니까 3주가 지났는데도 지금 예매율 많아진다는 1위, 거죠. 예,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50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같은 50대의 이 관람하신 비율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서 진짜 꼭 1,000만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영화를 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제 1987년이라는 게 결국 뭐 제가 이제 최고위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예. 1980년 5월 광주에서 연원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구현하는 하는 광주 정신을 네, 구현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너무도 그 당시 이제 이 상황을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어렵지 않게 돌파하리라고 보고요. 예,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이제 예, 가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필요하면 우리 그 민주정편 TV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의원님 한번 같이 보시죠 뭐. 한 번 더. 더 볼 용의도 있습니다. 서울 오셔갖고 한번. 예.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1987 여러분들 꼭 1,000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함께 응원합시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많이 봐야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나 이런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 힘이 결국은 1987년 1980년 5.18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민주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함께 우리가 가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987 보시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맞습니다. 생각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우리가 우상호 의원이 갑자기 실검에 올라서 봤더니 어제 그 누구냐 유시민 전 의원,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우상호 의원을 언급하면서 우상호, 우현, 안내상,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잠깐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읽어보니까 이 안내상 씨가 훨씬 더 과격한 운동권이었다. 아하. 지하 운동했던 사람이다. 그 당시 우상호는 총학생회장이 그 당시 이제 운동이 그러잖아요. 앞에서 얼굴마담처럼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람과 뒤에 지하에서 이제 언더에서 활동하는 사람 언더에서 활동했을 때는 훨씬 치열하게 활동을 했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우현 씨는 그 당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부장을 했었고, 이게 사회부장 뭐 저도 총학생회 활동해봤거든요. 그럼 총학생회 활동하다 보면 사회부장이 각종 이제 집회를 다 총괄해요. 그러니까 실제 총학생회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현 씨가 그런 걸 했네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 잡혀갈 때도 제일 먼저 잡혀가고. 그렇죠. 제일 먼저 잡혀가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또 우상호 의원이 실검에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했네요. 예. 1987을 했습니다. 아 조세호 씨가 지금 갑자기 또 우리 네이버에서는 저기 의원님 좀 보시면 좀 보이신가요? 이게 네이버 창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네이버 창인데 저기 조세호 뭐 일이네. 조세호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게 개그맨 조세호인데. 아 개그맨인가요? 네, 개그맨 조세호인데 저도 우리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잘 알겠구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MBC TV에서 예. 아침 방송을 하는데 이 늘 그 기상 캐스터는 참 예쁘고 그렇죠. 아나운서들이 하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개그맨이었어요? 그 개그맨이 이렇게 그 장군 복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동장군이 왔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동장 저기 했네요. 저기 있네. 일이 돼야 됐네요. 예, 예,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다가 아니 뭐 기상캐스터 조세호다 해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아마 MBC가 좀 약간 뉴스에서 좀 재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깜짝 기상캐스터로 출연한 거예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바꿔지고 있는 MBC를 보는 데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MBC 예, 그렇죠.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아주 예.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이 조세호 동장군 기억하도록 조세호. 할게요. 예. 예, 조세호 씨 오늘 개탔네요. 보니까 이계우 의원이 기억하겠답니다 지금.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시간 검색에 올라 있고요. 예. 우연 안내상은 그런 의미고 그게 어제 확실히 썰전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예,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우연 1위가 되는. 안내상 썰전 실검에 그냥 1위에 쫙 올라왔네요. 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어제 이제 가상화폐 문제가 화제가 돼서 가상화폐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어제 이제 가상화폐 문제는 그 법무부에서 가상화폐를 거래소 자체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박상기 장관이 말씀을 했고 거기에 이제 금감원장도 최 금감원장도 약간 동조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해냈던 분들이. 그래서 청와대 그 윤영찬 수석이 급하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아직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논의 중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무마를 했는데 아무튼 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의원님도 좀 가상화폐 문제는 네. 뭐 우리나라 외에도 뭐 중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부작용을 지금 네. 점검을 하고 그 부작용을 없애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제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의견이 좀 약간은 미묘한 네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조율을 잘해서 부작용을 줄여 나가면서도 또 실제로 필요한 제도라면 네. 그 제도를 어떻게 취지를 살려 나갈 것인지 예. 진지한 연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각 부처가 좀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입장과 기재부 입장, 그리고 금감위 입장들이 좀 조율되는 과정이라서요.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이 과정에서 뭐 합의를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뭐 저는 이 과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부니까 저거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니까 이런 과정들이 문재인 있는 거지. 정부니까 이런 과정도 거치는 예를 거죠. 들어서 전 정권 보수 정권 정말 그 같았으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예.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민주정편 TV 조금 시끄럽더라도 예. 또 약간은 좀 이견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죠. 정말 민주적인 절차와 또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또 이익과 이제 주는 충격을 서로 적절히 비교 형량해 나가면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그 진지한 과정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예. 아무튼 문재인 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이 좋은 말씀이네요.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과정도 있는 것이다. 아마 막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으면 이미 거래소 폭파시킬 수 폐쇄됐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예. 아무튼 이것도 뭐 최순실하고 최순실이 상의해가지고 또 갑자기 그렇죠. 오늘부터 안 해요. 딱 문 그렇죠. 닫을 수도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좋은 정부구나. 그렇군요.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말 또 하나 그 예가 된다고 봐요. 예. 아무튼 뭐 여러분들 지금 민주정편 TV 댓글창에서 이 채팅창에서 열심히 좀 이 다본다님 아마 YTN이 가상화폐 청원한 분들을 좀 왜곡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들 마음 돌리기 바람님 쉽지 않나요? MBC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우지 종편 보고 욕하고 감시 차원에서 뭐 아무튼 여러분들끼리 또 열심히 안 들으면 하도록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좀 가끔 보시면서 좀 읽어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종편 중에 이렇게 좋은 종편도 있는지 몰랐어요. 편하시죠 일단. 마음 편하시죠. 그리고 재밌죠. 종편 뭔가 다 우리는 제가 20대 선거를 거치면서 총선 거치면서 종편한테 워낙 당해가지고 아주 종편하면 그냥 지금도 두렵거든요. 민주종편이라 해서 앞에 민주가 붙어서 좀 괜찮긴 한데 이 종편인데 가야 되나 하고 고민했어요. 예, 저기 차재환님 최고의 정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편. 우리 최고의 정편. 우리는 종일 편파 방송. 너무 좋은 정편. 너무 좋은 정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검인 이렇게 주간 실검인 불러놓고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실검에 오르신 적 있어요? 몇 차례 올랐죠. 그래요? 언제 기억? 1위도 뭐 몇 번. 1위도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제가 20대 총선 끝나고 이제 광주 전남의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생환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 소감 발표할 때, 의원 당선자들, 너무 슬펐어요.
아, 혼자 왜냐면 살아오셔서 광주 전남에 이제 의원들 나오세요 하면 이제 보통 보면 뭐 20몇 명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가장 많은 10몇 명씩. 예, 예, 지금 현재 지역구 18개니까 최소한 18명 나와야지 옛날 같으면. 예, 예. 혼자 딱 나갔어요. 아, 그래 이제 적으니까 전부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딱 3명 나온 거예요. 참 슬픈 딱 보는 기억이네요. 순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 제가 혼자 살아왔다는 것을 광주 전남에서 16명 국회의원 중에 예, 예. 유일한 민주당 우리 탑밭 아니에요. 네, 네. 민주주의 심장이고 예, 정권 교체가 되면 진원지인데 예. 거기서 혼자 살아 나와 가지고 소감을 말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서러운 것은 우리 당 그 공천 후보들이 예. 상대 당 후보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더 양질이에요. 예. 나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예. 의원 생활 같이 했으니까 19대 예. 때.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도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나간 거야. 예. 소위 양질들은 안 나갔어요. 맞습니다. 다 거기서 정말 나가면 컷업되고 뭐 예? 그대로 있으면 민주당에서. 그때 의원님도 되게 힘겹게 되셨죠. 아, 그때 총선 때.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 사람들은 저 다 나가고 예. 위험한 사람은 나가고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나가고 저 정말 안정적으로 무조건 민주당에서 나는 뭐 될 수 있다라고 공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민주당을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 예. 우리처럼 네. 그런 사람 안 나간 거죠. 아. 양질들은 안 나가고 뭐 또 껍데기만 나간 거.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양질들은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예. 양질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 지켜냈어야 동료 될 입장에서 분들인데. 예, 지켜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미어오고 우리가 이제 눈물 흘렸는데 그 당선자 대회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날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치열한 선거 다 이겨가지고 예. 이제 국회의원 예. 빠치 차기 위해서 올라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제 분위기인데 제가 나가면서 그냥 갑자기 서글픈 장으로 바뀐 거죠. 제가 이제 눈물 흘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나왔네요. 홀로 생환 네. 2개호 눈물 해갖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게 한번 좀 바꿔줘 보세요. 이쪽으로. 예.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 홀로 생환한 2개호의 눈물 더민주 호남 이제서 난데. 그러고 정말 그 얘기가 찡하네요. 제가 그 말 했거든요. 예. 호남 반드시 되찾겠다. 예.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사진도 있네요. 예, 그리고 나서 내려가니까 예. 아주 보는 사람마다 예. 우리가 민주당한테 너무했다. 광주에서 특히 그렇죠. 너무 회초리를 좀 적당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들었다. 그렇게 다 죽을 줄은 몰랐다.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예. 또 제 그 일이 이제 눈물을 보이고 나서 새로 생각한 거죠. 이제 광주 시민들, 그렇죠. 전남 맞습니다. 도민들도 야 예. 우리가 민주당이란 당이 그래도 괜찮은 당이잖아요. 예. 뭐 제가 소속돼 있다고 그래서 아니고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가장 훌륭한 당이라고 봐요. 예. 지금도 여전히.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그 좋은 사람들 예.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다시 꼭 일어서십시오. 아. 당신들이 노력을 해야 정권 교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가치를 유일하게 지켜내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호남에서의 이제 문제 사실 그 당시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호남에서 예를 들면 내가 지지 못 받으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이제 발언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주라. 그러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도 호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여사님이신 우리 김정숙 여사님이 제가 문재인 꾸준히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예. 대통령 그때는 이제 대표님이라고 부르죠. 예. 대표님 본인이 오시든지 예. 아니면 여사님을 보내시든지 예. 빠지지 말고 광주에 좀 다니시면서 광주 시민은 문재인은 사실은요 대한민국 그 당시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 예. 문재인만큼 예. 호남을 사랑하고 호남의 연고를 갖고 있고 호남과 함께했던 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난 너무 그게 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한테 정말 문재인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 여러분의 친구입니다라는 예. 메시지를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아. 라는 말씀을 제가 뵐 때마다 드렸죠. 예.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님도 화답을 해주신 거죠. 예. 본인이 자주 가시지만 또 가시지 못하면 여사님 가시고 예. 이렇게 해서 광주 시민들한테 그 진정성을 인정을 받으신 거고요. 특히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호남은 광주 지지를 받지 못하면 뭐 자기가 정치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절실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봐야죠, 사실. 민주주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심장이고 네. 정권 교체의 지론지가 돼야 될 광주의 지지라는 게 그만큼 절실하다는 그렇죠. 메시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압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전에서. 그러니까 여기 잠깐 내려보세요. 우리 그래서 그 시작 출발은 예. 아까 제가 보였던 눈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쌀아이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뭐 몇 번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눈물을 잘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1987 보시고도 네. 우시고 이때도 우시고 근데 아무튼 저도 봤을 때 그 아까 우리 그 트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 아 회초리를 듣는 줄 알았더니 몽둥이를 들었더라. 맞아요. 정말로 그 광주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호남인들이. 찡한 그렇죠. 찡한 그 민주당에 대한 마음을 그 불러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키는 의원님이 결정적인 계기가 그렇죠. 돼가지고 그 출발점이 사실은 됐던 것 저 같아요. 때부터 광주 분위기가 막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계호의 눈물이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탄생에 아주 작은 미랄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그리고 당시에 그 후로 이제 또 좋은 눈물도 있어요. 예. 아니 좋은 일이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때냐면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거기 경제 2분과 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위 문재인 공약, 예. 문재인표 공약들을 이제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예. 이제 계획을 세우는 국정계획을 세우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기본료, 예. 통신료 기본료 폐지 예, 예, 예. 관련해갖고 지금 그것도 안진걸 처장이 예, 열심히 그렇죠, 했어. 우리 안진걸 처장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통신료 지금 이게 올해부터 그 할인료 예, 예. 20% 25% 올라가고 그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장. 2분과장이 하실 때 예, 이 이슈를 다루신 거죠. 예, 그렇죠. 맞아요. 기본료 발표하고 이제 뭐 그 설명하고 그럴 때 맞습니다. 아주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또 실검 1위도 했어요. 그때 또 그러니까 여러 개 실검 일을 하셨네요. 우리 황처사님 여기 근데 그렇게 한 것 치고는 별로 2개월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늘 나오니까 이제 많이 열심히 안 하실 거예요. 해지겠네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제서 이제 알고 계신 것 같고 이 다본다님 그 노무현 후보자가 아니고 백무현 씨라고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신 그 안타까운 우리 가춘 같은 리스트죠. 예 굉장히 여수 의뢰에 예. 출마했는데 예 제가 맞습니다. 볼 때는 굉장히 양질의 훌륭하신 후보거든요. 분이에요.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 돌아가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뵀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서울신문에 가춘을 만평을 쓰신 분이 진짜 재치 있으시고 만평도 참 재밌었는데 정말 갑자기 그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거 끝나고 그렇게 되셔갖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갈 길이 먼데 아무튼 그래도 의원님 이게 구수하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을 재밌어. 같은데. 아니. 네, 저보다 사투리 안 쓰세요. 아니 사투리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가급적이면 좀 네. 그 국민 공통어를 쓰고 싶어서 지금. 아니 괜찮습니다. 진짜 서울에서도 많이 산 사람이니까. 예. 아무튼 전남의 희망이라 사재환님 뭐 이기원 의원님 친척이신가요? 전남의 희망이십니다. 이기원. 아유 감사합니다.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무튼 조금 더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 연관 검색을 좀 보면서 예. 의원님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눈물이 많으신 의원님이시네요. 자 지금 네이버에 이기호 의원님을 치면 저게처럼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이 전남지사 후보 이런 게 또 보면 이계호 전남지사 1위, 뭐 노광규, 전남지사, 장만채, 전남도지사 다 이게 보니까 전남지사 도지사 관련 얘기네요. 어떠세요? 오늘 지난번 엊그제 CBS에서인가요? 인터뷰하신 내용이 크게 또 기사된 거 봤는데 전남도지사 이 연관 검색어 관련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좀 궁금해하시는 거 사람들이 많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전남도청에서 근무를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실국장을 6년 하고 또 전남도의 주요 도시에서 부시장을 했습니다. 목포, 여수, 광양 부시장을 하고 그걸 4년을 하고요. 또 전남 행정부지사를 전남도에서 이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지사 그 바로 밑에 넘버 2 같은 자리인 그렇죠, 거죠. 넘버 2죠. 예. 같은 자리가 아니고 넘버 2입니다. 예, 넘버 2. 2를 3년 가까이 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때마침 이낙연 전 지사님께서 총리로 발탁이 되시고 나서 그렇죠. 지금 한 대행 1년 체제라는 이상 거죠. 예. 대행 체제 맞습니다. 지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남 도민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죠 지금 예. 도민에게는. 네. 전남도가 얼마나 발전의 호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예. 그래서 전남 지사가 정말 리더십을 굳건히 해서 좀 지역 발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사가 공백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와 통하고 또 지역을 좀 알고 그러면서도 도정도 잘 알아서 예, 예. 소위 즉시 전력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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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면에서 공교롭게 뭐 제가 그런 조건들을 비교적 잘 갖춘 사람이잖아요. 예. 아까 도정 경험 있지, 예. 또 문재인 정부에 어떻든 그 도당 탄생에 위원장으로서, 기여를 했지, 예, 도당에서 그렇죠, 그렇죠. 뭐 기여를 했고 당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정체성도 갖고 예, 예. 또 국회의원으로서 뭐 재선 국회의원이니까 뭐 정치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등등 뭐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뭐 그렇죠. 합니다. 유일한 또, 국회의원이니까 예, 역할이 그렇죠.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론조사에 뭐 계속해서 제가 1등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말을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뭐 우리 뭐 말로 하면 잽이 안 돼, 잽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 잽이 안 되게. 1대1 저 선거 뭐 조사를 하면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예. 제가 한 분하고는 49%, 또 그분은 20%. 아. 또 다른 분 더 유명한 분은 예. 한 분하고는 제가 47%, 그분 20%.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블 스코어 이상 되는 그렇죠, 그렇죠. 말씀 그대로 제비가 안 되는 상황으로 아니 저는 쓸 수 있는데 갈 정도로 압도적인 이제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저기서 실감 여론조사 1위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요건 이제 다자구도로 싹 못해놓고 했는데 그렇죠. 뭐 이건 저것만 말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다자구도가 최근 한게 지금 있어요. 나와 있는 게 한 6, 7번 나왔거든요. 예, 전부 맞습니다. 다 뭐 변함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부동의 일이어서 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중앙일보 여론조사. 예, 지금 의원님이 그 꼽아주신 지금 전남도지사로 출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예. 결국은 차기 지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로 내세울 만한 다 모든 지역에 예를 들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랑 공조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지역을 이게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 행정을 바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정력이 있느냐.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냐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과의 또 연관성도 중요하니까 어떤 중앙의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면 의원님이 다 갖췄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그 탄생의 그 이계호 눈물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계호 눈물부터 호남의 어떤 지지를 만들어내신 거고 그 다음에 도당위원장을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저 선거 전에부터 했으니까. 저 우리 20대 총선 2015년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뭐 유일한 2년 의원으로 반 도당위원장을 3년 하시면서 가까이 하고 있죠. 이제. 정말 그 의원 한 명 있는 호남의 어떤 지지를 굳건히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냥 날아가 볼 수도 있는 지지였는데 아무튼 그걸 지켜내신 거고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남바2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게 전라남도에 남바2의 자리를 3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 6년 있었거든요. 6년 있다 보면 이 부시장 자리가 행정부시장 자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남바2 밖으로는 남바2인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살림을 다 해요. 그렇죠. 인사부터 뭐 다 이렇게 진짜 꼼꼼하게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예를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앞에 있지만 그 정말 이 큰 조직은 부시장님들이 공무원을 데리고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도 이 어떻게 보면 지사님은 조금 있다가 이제 그만 두실 분이니까 그렇고 그렇죠. 이분은 오래 또 어떤 우리랑 같이 해온 분이니까 이게 다 지지하시면서 이게 신망이 두텁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전남도의 공무원들도 사실상 뭐 이계호 의원님이 오시기를 좀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아는 사람이 오는 게 나으니까 또. 아니 그러죠.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저는 제가 이 언론인들한테 지역 언론인들한테 이제 전남도청 직원들의 분위기를 전해 들었어요. 예. 언론인들이 조금 모아놓고 예. 야 차기 지사 누가 해야 돼? 라고 예. 물어봤는데 예. 자기들이 물어본 사람들 중에 예. 대답한 사람들 중에 이기호가 아닌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다음 그렇게 뭐 언론인 얘기 제가 전하는 예, 거니까.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아까 제가 다음 그 이기호 이력을 쭉 보다가 수상 경력에 재미있는 수상 경력이 하나 있어갖고 2002년에 이거 보세요. 전남도청의 직장협의회 이게 일종의 노조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노조가 예. 직장협의회라고 공무원 불렀습니다. 노조 같은 거예요. 이제 공무원 노조가 예. 가장 존경하는 강부 공무원 이렇게 뽑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제가 눈에 맞아요. 걸려갖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사실. 아니, 저도 이게 받았어요. 서울시도 매년 뽑아요. 근데 이게 정확해요. 아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있을 때 2002년에 전남도청 예. 직장협의회 가장 존경하는 예. 간부공무원 뽑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장들, 실국장들이라 그러죠. 예. 실국장들이 한 20여 명 대상이 됐을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보통 1, 2, 3등을 뽑아요. 예. 1, 2, 3등을 뽑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거의 대부분이 저 2개월을 이제 가장 존경하는 국장, 예. 실국장이어가지고 예. 제가 저 2등, 3등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들리는 말들은. 아 몰표를 받으셔갖고. 몰표를 받아가지고 아, 그렇다고 들었는데 뭐 그게 상이라는 게 이제 주면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당사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말씀을 하시니까 하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자랑이 됐네요. 아니 왜냐면 조금 제가 쑥스럽습니다. 아까 쭉 보면서 네. 다른 어떤 상보다 이상을 본 게 저도 서울시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매년 이걸 뽑아요. 서울시 이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게 의외로 일치해요. 제가 봤던 실국장님 모습들하고 실제 공무원들이 이 뽑은 모습하고 의외로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하고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요, 사실. 실제 인사하거나 이럴 때 위에서 이제 실국장님 인사할 때 조금 참고를 하죠, 많이. 예. 아이고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벌써 10시 반이네요. 제가 보내드렸던 질문 몇 가지 좀 이렇게 예.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준비하시고 하세요. 오실 것 같은데. 다 준비했는데. 예, 저 읽어봤으니까. 여기 보니까 아이고 막 엄청 막 올라오네요. 따봉 누르소 뭐 호남 이기호 뭐 열풍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신문성님. 뭐 제가 보니까 신문성님 누군지 아직 열풍은 아니고 이제 열풍이 불려고 아니, 하는. 뭐저 여론조사 앞두는 일이니까 열풍이나 열풍이죠. 아니 예. 저는 그래 사실 관계를 말씀해드려야잖아요. 공직에 계실 때는 네. 이 깔때기가 좀 안 되셨죠. 근데 네. 이제 의원 되시고 좀 깔때기가 좀 생기신 거죠. 깔때기를 뭘 깔때기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 전혀 못했죠. 예, 그러니까요. 전혀 의원하면 못했는데 깔때기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정치하다 보면. 국회의원 출마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 예. 단상에 올라갔는데 저를 소개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뭐 아주 겸손한 아니 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내 해봤기 스스로 때문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창기 때 굉장히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야 된다는데 막 탁 터놓고 말 못하잖아요. 자랑을 쑥스러워서. 약간 좀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말도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나왔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조금 선거 많이 나왔던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데 야 임마 넌 올라가면 네 자랑을 해라. 그게 유세하는 자리다. 나를 찍어주시라고 말해야지. 사실만 맞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무슨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말도 잘 풀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역시 저는 자랑 체질인 것 같아. 하윤님이 보니까 네. 본인 자랑 본인 하는 거는 좋은 거래요. 괜찮대요. 앞으로 명심하고 더 열심히 자랑하겠습니다. 연장 방송을 좀 해달라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조금 예. 더 조금 시간이 있으시죠? 괜찮아요. 아니 뭐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또 준비해 오셨는데 해주세요. 자 이건 뭐 너무 이게 식상한 거 빼고 그 의원님 의정 활동을 하면서 모토 같은 뭐 슬로건 제가 보니까 뭐 슬로건이 좀 있던데 가슴 따뜻한 뭐 이런 말씀 가슴 많이 쓰시고 따뜻한 정치는 예. 제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예. 일관되게 주장했던 저 선거 슬로건이고요. 예. 정치 슬로건이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목표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어렵고 힘든 예. 우리 국민들도 네.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정책적 또 행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죠. 1,530원, 네, 네. 7,530원 오른 것처럼 이 그러한 어떤 저 발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네, 네. 뭐 힘들기도 하지만 예, 예. 그런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답게 국민들이 그 좋은 나라라는 것에 대한 그 소위 베니핏 그러니까 그 이익을 네, 함께 공유해야죠. 예, 예, 예.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일에 한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만들어낸 것으로서 네, 네. 정말 저는 절반 이상의 정치는 이미 성공했다. 네. 저는 제가 정치한다고 발을 내딛고 나서 이미 성공한 정치이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도 보면 되게 짧은 의정 활동이셨잖아요. 생각보다는 재선임에도 재보궐로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짧았는데 법안도 보니까 뭐 거의 그런 유형의 법안이 많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또 정말 지친 국민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법안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면 뭐 지체 없이 발의하고 또 그래서 많이 통과도 시켰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 첫 번째 역할이 그거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뭐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또 하나 제가 문재인 정부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백서로 만든 이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 분과 경제분과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경제분과의 분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에서 좀 이렇게 그 당시 이게 비전을 짠 내용과 지금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내용들 어떻게 잘 이렇게 가고 계신다고 봅니까? 그렇죠. 네. 저 국정계획에 이제 확정했던 제가 담당했던 분야가 이제 경제 2분과가 이제 실물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농민들 지원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것도 우리 소관이었고, 뭐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제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통신비 인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소관이었고, 탈원전도 우리 소관이었고, 에너지 정책이니까 뭐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공약의 취지에 맞춰서 그걸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부보다 성실하다.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분야가 지방 분권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개헌 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 분권 정말 연방국가 못지않는 분권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공약이었는데 그 시행을 위해서 개헌 저렇게 성실하게 약속 지키게 노력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역대로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대통령이 정말 좋은 개헌이란 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역대로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이게 많이 국회로 가버리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이 아니고 국회 중심의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게 대통령은 선거 때는 개헌을 약속하는데 막상 되면 옛날에 사실 뭐 많은 대통령이 선거 때는 이기려고 개헌 약속을 하고 끝나고 나면 안 하고 다 마찬가지 이명박 박근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헌 얘기하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빨리 2월까지는 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해달라. 6월달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막 뭐 다시 뭐 일종의 국민 개헌이라고 하면서 막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헌을 회피하는데 뭐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국회 안에 계셨으니까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말하자면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 이건 국회는 함께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 이번 또 기왕이 개헌 얘기가 좀 더 나왔으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리랄까 목표, 지향점은
분권이에요. 그렇죠. 분권이 말하자면 집권을 해야 대통령의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분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뭐 지방하고도 권력을 나눠 갖고 싶고, 예. 또 저 정부 내에서도 뭐 말하자면 뭐 총리하고도 나눠 갖고 싶고. 예.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자기 책임을 각자가 다 하는. 네. 정말 그래서 골고루 다 함께 자기 역할을 다하는 네.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그런 점을 충분히 좀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의원님은 뜻에 의해서 그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있어야 그게 되는 또 민주당도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거고. 당론이고요. 당연히 예.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야 간에 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음. 예를 들면 개헌안이 발의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정부가 발의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까지 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정부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정부 발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상황이 국회에서 네.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네. 저 국회 권능 자체를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네. 정부에서 네.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이제 최선도 개헌 네. 개헌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국회가 소린 거죠. 그렇죠. 국회가 한 1년 동안에 어떤 개헌과 관련해서 특위가 만들어지고 예. 개헌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1년 동안 했는데 이게 국민들은 뭐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민 개헌 얘기할 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동안은 뭐다고 지금 와서 국민들 뭐 이렇게 운운하냐. 니들이 언제부터 국민들 의견 물어봤다고. 지금 개헌은 뭐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해서 사실 속아 웃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자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 의견 안 물어봤다 이러고. 사실은 이제 기본권 전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거 이제 헌법 개헌이란 게 그래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가 기본권 분야가 있고 또 권력 구조 그렇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 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파에 따라서. 네. 그러나 기본 전문가 기본권 분야는 뭐 거의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5.18 정신 뭐 견문에도 담아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또 이제 염려를 하고 있고 계속 또 주장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본권 분야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제 권력 구조 문제인데 권력 구조 문제는 전문가들이 좀 같이 국회와 함께 치열한 논의를 하면 뭐 수개월 이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도. 그래서 국회가 성의만 보여주면 그럼요. 저 문재인 대통령 의지의 공약대로 문제죠, 사실. 생각대로 6.13 때 국민투표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 저는 문제죠. 정말로 예. 이미 논의나 해야 될 이야기들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새로 뭐가 나올 개헌의 게 없잖아요. 방향이 분권이고 그렇죠. 그 분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상당 정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하겠다는데 예. 국회가 그 발목 잡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제도적 마무리가 사실 개헌인데. 국민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탄핵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치적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우루과이 라운드 농정 과장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한미 FTA 그리고 뭐 지금 각종의 개방의 파고들 있는데 여전히 농업은 어렵죠. 여전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지역이 농촌이시고 그리고 상임위도 아버님이 또 농협 조합장님 하셨잖아요. 야 갑자기 또 어제 아버지가 통화하셨는데 이 방송에 아버지가 통화했어요. 어제 담양 눈 오냐고. 그래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저 조합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농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 가지고 계신 게 생각 보관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농업도 이제 좀 바뀌어야죠. 뭐 현실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젊은이들이 미래의 농업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교육 또 저 기술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또 농업이라는 게
아무리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분야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농업이 경제적인 가치는 지금 GRDP의 3%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경제 외적 가치를 생각하면 그렇죠. 이 저 세 가지 중요한 국가적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논어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거 국방 있어야 되죠. 네, 나라를 그렇죠. 지킬 수 지켜야 있어야 되고. 먹고 살 거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신뢰. 믿음이. 무심불립. 그렇죠. 뭐 그러셨죠? 무심불립이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3대 국가 유지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얼마나 맞습니다. 중요합니까? 자주적으로 내가 먹거리를 못 만들면 그렇습니다.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산업이라고 보고 네. 정말 정부가 어렵지만은 네. 농촌에 대해서는 부단한 관심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같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믿고 이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푸드테크 포럼인가 거기에 제가 2회가 열려갖고 제가 거기 기조 발제를 해요. 네. 근데 보니까 1회 때 네. 의원님이 거기 포럼에 참석하시고 그 푸드테크에도 관심이 좀 그렇죠.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기술 변화와 농업을 접목시키는 이거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요. 예. 또 농업에 정말 많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아.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 예. 농업에도 지금 현재 제대로만 하면 예. 연간 이 소득을 1억, 2억씩 내고 있는 젊은 농군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보면 농업 창업, 농업 창업. 농업 창업도 정부가 좀 재밌네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지원을 좀 할 분야라고 보고요. 또 제4차 산업 관련해서 네.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렇게 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해외 시장도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만을 시장으로 대상으로 삼았어요. 예. 일본과 미국의 우리 교포들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농산물 수출의 그 대상으로 삼았는데 좋은 품질의 농산물, 안전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면 네. 어마어마한 시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전망이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하느냐 네.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 변화와 농업 문제를 이게 이해하는 것들 굉장히 어떤 그 보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예. 그 이런 질문 항상 드리거든요. 이게 뭐 실검에 오르신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실검이 어찌됐든 이 사회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실검이 이제 만들어지고 좋은 실검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의원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실검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게오 말고 이런 건 좀 실검에 오르면 사회가 좀 좋아질 거다. 이게 실검을 만들고 싶은 뭐 이런 거 어떤 겁니까? 무슨 뭐 제가 한다면 예. 정말 국민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예. 그런 정책이나 법안을 내서 네. 그게 이제 이 실현이 되고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큰 박수를 받는 네. 그런 정치인으로서 한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치인으로서. 예, 그걸 뭐 제 정치라는 사람으로서 정말 로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계호가 실검에 한번 오르고 싶다는 거네요. 오르고 법안을 싶죠, 내서요? 당연히. 예. 정치하는 사람이 뭐 예. 실검에 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좋은 여러분, 일로는. 아무튼 오르고 여러분 싶죠. 앞으로 그 이계호 의원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자주 한번 검색해 주세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검색하면서 이계호 의원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계호 의원이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신 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어찌 됐든 좀 이게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앞으로 실검 연구소지만 실시간 검색어를 이야기하는 데지만 이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서 실시간 검증을 해보겠다.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이나 앞으로 지방의회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검증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의원님이 CBS 뭐 이런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모셨는데 저 현아님께서 제 질문에 네. 답 좀 주세요. 어떤 그러셨는데 무슨 질문 하셨어요 그러면? 현아님 어떤 질문하셨나요? 아이고 저희가 그냥 얘기하다 우연히 재밌네요. 있구나.
궁금해서 의원이 그럽니다. 지방선거에 지방선에 나가시면 나가시면 의원직은 예, 저 우리 선거일 어. 선거일 30일 1개월 전, 네, 30일 전. 30일 전에 네네. 의원직을 사퇴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출마를 하면. 예, 그래서 예. 제가 전남 도지사 출마를 한다면 5월 13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원 구성은 하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의원수 문제는 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일당을 가지고 가느냐 못 하느냐 이런 그게 이제 의장직을 쟁점인데 차지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네, 그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한석이 중요하죠. 좀 현아님 말씀대로 한석이 중요하고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 따 문 대통령의 또 하반기 어찌됐든 국정의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의원님께서는 하반기 원구성까지 왜냐하면 의원직을 30일 전에만 그만두면 법으로는 괜찮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까지 문 대통령을 지키고 출마를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나님. 예, 아무튼 오늘 그 정말 숨은 그러니까 보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안 알려졌지만 정말로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으신 분 같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계호 의원님 눈물도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실력도 이게 법안을 하는 감사합니다. 이거 하여튼 해나님이 또 바로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실력도 있으신 분이고 정말로 이게 그 행정 경험도 전라남도에서 넘버 2를 3년을 하셨답니다. 제가 이제 부자 붙은 자리는 되게 저도 많이 가봤는데 이 부자 붙은 자리가 실제 실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계호 의원님 만나서 정말로 어려운 얘기, 쉬운 얘기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실검연구소. 재밌었습니다. 저도 뭐 차분하게 뭐 정치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비교적 방송 출연해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앞으로 뭐 혹시 예, 더 하실 얘기 있거나 뭐 예. 출마 선언을 하셔야 되면 여기 한번 오셔서 또 해주세요. 하고 그럴 나서 그럴 기회를 주시면야 뭐 고맙지만 하시고 나서 뭐 한번 편파적으로 저한테만 주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시간이 생각해보세요. 지나고 나서 뭐 설 이후에나 아무튼 좀 이게 또 한번 그 우리 민주당 여기 우리 민주정편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민주당 또 당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한 당원들이 많으시겠죠. 구독자가 아니시면 한 3만 좀 명 입당해 되고. 주세요. 민주당이 예. 헌정 사상 가장 지금이 아름다운 당입니다. 예, 아무튼 뭐 몰랐던 이경원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혹시 못하신 얘기 마지막으로 뭐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공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가 6.13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시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민주정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의원님 오셨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또 얘기해 주시네요. 깔때기 능력 좀 키우셔야겠다고 깔때기 얘기하시고. 능력 키우도록 노래 갈게요. 의원님 응원한다. 뭐 고웅이 장흥이면 저분은 진짜 의원님 실제로 아이고, 뭘 하셔야겠네.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나 저 삼촌 아저씨께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아무튼 오늘 그 동장군에 역대급 동장군이 몰려온 한파를 뚫고 오늘 이계호 의원님이 오셔갖고.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갔습니다. 벌써 이제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오늘 어떻게 아침 방송을 매일 하나 했더니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다음 주에는 더 이제 안진걸 처장,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 여러분들이 하도 뭐 너무 저보다 더 좋아하셔갖고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 또 한 번 나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김남국 그 종편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김남국 변호사, 뭐 조대진 변호사. 그다음에 맹봉학 연예인 맹봉학 씨 뭐 이게 아무튼 양기대 시장님 나오기로 했어요? 왜 저는 모르는데 왜 막 불러요? 저한테 좀 말하고 좀 하셔야죠.
아무튼 광명시장이 아마 경기도지사를 출마 예정한 양기대 시장님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강기정 의원도 나오기로 했고, 아무튼 계속해서 실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치인이든 뭐 연예든 검증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김현성의 실검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 추운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